이제는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최종적으로는 합병 정렬 알고리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 분류에 속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대표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 정렬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른 정렬 알고리즘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은 성능에 따라서 2차 시간이 요구되는 게 있고 의사선형 시간 nlog n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같은 것들은 2차 시간에 해당되는 거고 합병 정렬, 퀵 정렬, 그리고 힙 정렬 이런 것들은 nlog n에 소요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nlog n이 최적입니다. 그보다는 더 빠른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렬 알고리즘들을 몇 가지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배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습니다. 찾아서 그 가장 작은 값을 정렬된 위치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나면 얘는 여기까지는 이제 정렬됐죠.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또다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정렬시킵니다. 즉, 한 번에 하나씩 정렬하면서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알고리즘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따졌을 때 반복문이 그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이 반복문은 중첩 반복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n-1번 진행이 되는데 각 n-1번마다 필요한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n-1개, 그 다음에 n-2개, 1개를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n의 n-1 나누기 2개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n제곱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 정렬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지 상관없이 늘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던 정렬되어 있지 않든 거꾸로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든 간에 늘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모든 요소들을 비교하게 되겠고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민 로그 찾는데 원래 민 로그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면 요 비교를 안 하면 무조건 요걸 한다 그러면 얘를 지우게 되면은 정렬이 안 될 때도 늘 똑같은 위치로 수업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비교를 집어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이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즉 비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된다는 거예요. 최선 최악 이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삽입 정렬이에요. 삽입 정렬은 요
이렇게 처음부터 2개씩, 3개씩 잡아가면서 그 개수를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개만 놓고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놓고 정렬해서 1, 4, 5를 얻고, 8을 놓고 얻고, 7이 그 다음이니까 얘를 비교해서 이렇게 바꾸겠죠. 그렇죠? 7이 1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정렬하는 거고, 요 3개를 갖고 이렇게 정렬하는 거고, 요 4개를 갖고 이렇게 정렬하고, 요 5개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씩 정렬해 나갑니다. 한 칸 한 칸씩 정렬해 나가는데, 얘도 한 칸 한 칸씩 정렬해내는 것은 차이가 없는데, 이 1이라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얘는 n-1개를 다 검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것만 가지고 해요. 요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 4, 5가 최종적인 위치는 아니죠. 4, 5가 최종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정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애를 맞는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맞는 위치로 옮겨 놔요. 근데 맞는 위치로 옮겨 놓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세이브해 놨다가 얘와 얘를 비교해서 얘네들을 뒤로 옮깁니다. 옮기고 최종적으로는 얘를 해당 위치에 옮겨가요. 얘랑 비교했을 때 이제 비교할 게 없으면 끝나는 거고요. 얘랑 비교했더니 얘를 옮기고 옮길 필요가 없네? 그러면 7을 여기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면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경우예요. 거꾸로 정렬되어 있으면은 자 보시면 요 경우에는 한 번 이동해 가고 얘는 2번 이동해 가요. 그리고 얘는 이동을 안 해요. 근데 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8, 7, 5, 4가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7을 가면 7, 8 두 번 하게 되겠고 5를 비교하면 8, 7, 5 또 이동하고 8, 7, 5 이동해서 4를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여기 보면 한 번, 2번, 3번 이동을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정렬되어 있을 때 요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근데 최선의 경우에는 이미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는 1, 2, 3, 4, 5, 6, 7, 8이 있을 때에는 비교를 계속하면 정렬되어 있네? 정렬되어 있네? 정렬되어 있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비교만 한 번씩 해보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정렬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비교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에는 선형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은 배열의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대단히 효율적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n제곱 비용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삽입 정렬은 n제곱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블 정렬은 조금 더 한번 내려가면서 많이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나눠서 요 기준으로 정렬하고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한번 어떤 진행을 했을 때 최대한 많이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서부터 비교해 가요. 그래서 얘를 비교해서 이 비교가 얘가 3이 6보다 작으면 앞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3과 2를 비교해요. 2가 또 작죠. 그러면 안 바꿔요. 그럼 2와 7을 비교해요. 그럼 2가 오니까 2가 오고 2와 8을 비교하면 2가 여기 오고 2와 2를 비교하면 1이 더 작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1과 4를 비교하면 1이 오고 1과 5를 비교하면 1이 와요. 그러면 한 번 루프가 끝나면은 요 하나가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와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하나만 정렬이 되죠. 얘도 진행되면 하나만 정렬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만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비교적 많이 정렬된 위치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일들을 처음에 같이 해가지고 빠르게 수렴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과 3을 비교하고 3과 7을 비교하니까 3이 오겠죠. 3과 8을 비교하니까 3이 와요. 3과 2를 비교하니까 안 가고 2와 4를 비교하면 4가 오고 2와 5를 비교하면 2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는 여기까지 되고 이 넣고 보면 아까 봤을 때보다도 더 많이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 정렬도 최악의 경우에는 거꾸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 경우에는 n제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버블 정렬도 이미 정렬되어 있을 때는 그냥 비교해보면 쭉쭉쭉 하면 끝나요. 한 번에. 그러니까 1, 2, 3, 4, 5, 6, 7이 있다. 얘 비교하면 아니네 해서 아니네. 이렇게 비교하면 다 끝나면은 요 플래그이 한 번도 수업이 안 일어났으니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버블 정렬은 이 삽입 정렬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n제곱이지만 최선의 경우에는 선형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 정렬은 분할 정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카라시바도 분할 정복한 거죠. n 문제를 2분의 m 크기의 문제로 줄여가지고 얘네들을 해결해가지고 얘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반으로 나눠서 이 반을 정렬하고 이 반을 정렬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머지합니다. 머지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게 돼요. 그런데 이 합병하는 비용이 선형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만약 선형 비용으로 합병을 못한다. 얘가 정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로 합병을 할 때 그 선형 비용으로 하지 못하고 더 비싸면 비용이 비싸면 이 분할 정복은 그 베스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정복의 핵심은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분할을 하고 나서 재기적으로 처리하고 나서 그 나머지 이 결과들을 합병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합병하는 비용이 선형 비용이다. 되게 효율적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카라시바 알고리즘 분석 안 했지만 합병 정렬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비용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n로그 n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n로그 n 비용이 드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실 거예요. 이 분석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거를 보고 나면 이제 그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리커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을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 나중 되면 도사 정리라는 걸 배울 텐데 이 정리를 배우면은 지금 설명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지 않고 되게 기계적인 방법으로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을 분석해야 될 때 이 합병하는 알고리즘을 아까 효율적이라고 그랬고 선형이라고 그랬는데 선형이라는 건 요 개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합병을 하는지 좀 살펴보면
추가 공간을 써요. 이 문제인 크기의 배열이 있으면 n 크기의 배열을 확보해가지고 합병을 진행합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기가 정렬되어 있고 여기 정렬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가장 작은 값들을 비교해요. 그래서 작은 것을 1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옮겨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 있어요. 그러면 2와 4를 비교합니다. 그럼 2가 더 작으니까 2를 옮겨와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여기로 가 있고 3과 4를 비교하니까 3이 여기로 오는 거고 이렇게 가 있고 6과 4를 비교하니까 4가 가는 거고 6과 5를 비교하면 5가 가고 6과 8을 비교하면 6이 오고요. 7과 8을 비교하면 7이 오고 8이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진행해 가면 이제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즉 1에서 n까지 요 쭉 가면서 얘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n번 비교를 하면 이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합병 정렬해서 합병하는 과정은 이 문제 n개의 n 크기의 배열을 합쳐서 정렬된 이 문제 n 크기의 정렬된 배열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배열로 만들고 이 한 번에 어떤 한 번 비교가 있을 때 그 결과로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총 내려와야 될 게 n개니까 최대 n번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보면 이제 k가 n까지 끝까지 안 가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지금은 끝까지 막 요 형태대로 했을 때는 아까 끝까지 계속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5, 6이면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이 나오고 R은 끝나버립니다. R이 끝나버리면 이쪽이 다 내려왔으면은 더 이상 이 비교는 의미 없습니다. 요걸 진행하면 돼요. 나머지 거를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문은 정확하게 n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분석을 할 때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니까 n번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기본 연산들을 따져보면 요 포문은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뭐 C나 C++, 자바에서 쓰는 형태가 되면 K가 1로 대입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가 있고 K를 증가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for 루프 내에서는 두 번의 비교, 한 번의 대입, 두 번의 증가입니다. 그러면은 ON이 되겠고 초기에 L equal 1, R equal 1, K equal 1이니까 뭐 이 정도 ON 플러스 3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참고한 교재에서는 4N 플러스 2라고 분석을 해놓고 얘는 결국에는 6N보다는 얘가 변할 수는 있어도 6N보다는 클 수는 없다 라고 잡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6N이다. 근데 이게 6N인지 7N인지 5N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N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교재랑 동일하게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6N, 맥시멈 6N보다는 클 수 없다라고 잡아놓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병은 6N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냐? 우리가 재기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는 재기 트리를 그리고, 재기 트리라는 거는 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머지 소트 8자리 크기의 배열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머지 소트 4자리 2개가 불러지게 되겠고, 이 4자리는 또 2자리 2개, 얘는 1자리 2개. 물론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제 그 비재기 크기가 몇일 때 다시 재기 호출하지 않고 종료할지는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1이 될 때까지 갈 수도 있고, 크기가 2일 때 또 쪼개지 않고 그냥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쪼개지 않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석을 편하게 위해서 이런 식으로 8이 들어오면 4개짜리 쪼개지고, 4개짜리는 2개짜리 쪼개지고, 2개짜리는 1짜리 쪼개지고, 그 아래로는 안 간다. 그러면 리커전 트리가 재기 호출되는 것은 총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면 요 각각에서 소요된 비용을 다 합치면 전체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기 트리를 그리고 각각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다 계산해서 전체 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 정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이 레벨이 몇 개인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기 트리의 깊이가 로그 2n승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8이 되면 8이니까 4개. 4개의 레벨이 생기는 거예요. 4개의 레벨. 그래서 얘가 레벨 0, 1, 2, 3. 이런 식으로 트리의 크기가, 트리의 높이가 4다. 3인데, 높이는. 근데 하여튼 레벨로 치면은 4개의 레벨이 있다. 그러면 각 레벨에서의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하면은 이 레벨 수 곱하기 각 레벨에서의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특정 레벨 J에서는 몇 개의 재기 호출이 이루어지냐면은 이 J개의 재기 호출이 이루어져요. 여기서는 2의 영수이니까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8자리가 하나 불러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위치에서는 2의 1승 2개가 있죠. 여기에는 4개가 있고 여기에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있고 요 각각에서 처리하는 배열의 크기는 이렇게 돼요. 2분의 NJ. 그리고 요 2분의 NJ 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6N이었습니다. 6 곱하기 요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 머지하는 비용이 요 두 개의 크기를 합치는 비용이니까 결국은 요거에 비례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N이면 4면 요 크기에 의해서 요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냐면 요 레벨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 레벨마다 필요한 비용은 요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즉, 각 레벨마다 동일한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 레벨에서는 호출되는 함수는 많아지지만 각 함수에서 처리하는 크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레벨마다. 그러면 이 로그 2n개의 트리 깊이가 있고 각 레벨마다 6n이 필요하면 전체 비용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비용이 드니까 빅5로 따졌을 땐 아직 빅5를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얘보다는 더 큰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요거에 비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정렬은 6n 로그 n 2n 플러스 6n
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 6은 또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언어에 따라서 또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정렬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렸고, 그 합병정렬 알고리즘은 분할정보 기법을 쓰고 있고, 재기적으로 구현이 되고, 이 재기적으로 구현이 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은 재기 트리를 그리고 그 재기 트리를 분석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각 노드가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각 노드에서 발생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볼 수도 있고, 이 합병정렬처럼 레벨마다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했냐면은 해봤더니 합병정렬은 각 레벨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간편하게 비용을 따져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8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9면 하나는 5, 하나는 4,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쪼개지는 복잡한 것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과 9일 때와 8일 때와 재기 트리를 그려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좀 더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얘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분석도 정근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얘가 짝수일 때만 이렇게 되고, 9일 때는 5, 4, 얘는 똑같이 되고, 여기 3, 2, 1, 1 되고, 얘는 2, 1, 그래서 1, 1 하나 더 나오는데, 요게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까에 비해서 큰 차이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거의 이제 8이 아니라 뭐 13 정도 되면 얘가 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레벨이 이제, 아니면 9 있을 때는 이제 레벨이 4개가 아니라 5개로 구현되면 이렇게까지 해서 얘를 없는 상태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얘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 얘보다는 작을 거니까 지금 분석이 틀리지 않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빅5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5를 이용한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데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모두 빅5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입력에 따라서 성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아까 봤던 검색 알고리즘 같은 선형 검색 알고리즘이나 또 일부 정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할 때는 최선의 분석, 평균 분석, 최악의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분석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선의 경우에는 그 분석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평균의 경우에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의 분석과 평균의 분석이 같은 경우가 또 많습니다. 또 그 알고리즘의 성능을 우리가 느낄 때 더 문제되는 부분이 최악의 경우의 성능이 되기 때문에 주로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알고리즘의 빅5가 제시되면 이 빅5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에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그림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수 개수와 낮은 차수항은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봤던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6n의 로그 2n 플러스 6n인데 여기서 이 6이라는 그 상수 개수와 또 낮은 차수항 n 로그 n과 n이 있을 때 n 로그 n이 더 큰 차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남는 것은 n 로그 n이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전자는 시스템 의존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6이라는 값들은 뭐 이게 6일 수 있고 7일 수 있고 5일 수 있는데 이거는 고정적인 그 알고리즘을 고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또 언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그 항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개수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고, 후자는 큰 입력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입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수 항이 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수준별 같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동일 종류의 알고리즘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수계수와 낮은 차수항을 무시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시해도 예측 능력, 비교 능력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수계수와 낮은 차수항이 항상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비교해야 될 때는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렬 알고리즘 소개했을 때 뭐 합병 정렬, 또 그 퀵 정렬, 그리고 힙 정렬, 그리고 아까 봤던 선택, 삽입, 그리고 버블, 이런 것들 보면 다 얘는 n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얘네는 n 로그 n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수준에서 만약 내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선택보다는 삽입과 버블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알고리즘 비교할 때는 이런 상수계수와 낮은 차수항이 그 비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n제곱, n3승 플러스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알고리즘하고 n3승 플러스 1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비교로 분석할 때는 n3승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지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분석의 세 번째 분석은 정근적인 분석입니다. 즉 입력 크기 n이 증가됨에 따라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의 증가 비율에 초점을 둡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정근적인 분석을 하냐면은 입력 크기가 작으면 시간 복잡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입력 데이터가 늘 뭐 20개 미만이다. 그러면 이건 n제곱을 쓰든 n을 쓰든 뭐 n로그 n을 쓰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 성능은 어떨 때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냐면은 n의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그 의미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근적인 분석을 한다. 이 정근적인 분석을 하는 것과 큰 그림 분석하고는 뭐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머지를 제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고, 이 제거됐을 때 얘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입력 크기가 증가됨에 따라서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빨리 느려지냐, 덜 빨리 느리게 느려지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합병 정렬과
삽입정렬을 실제적으로 비교하면 합병정렬 우리가 분석한 요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나타내면 n이 작으면 오히려 밑에 있죠. 삽입정렬이. 즉 n이 작을 때는 오히려 이 비교 분석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입력 크기가 작으면 삽입정렬이 합병정렬보다 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150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분석에서는 입력 데이터가 매우 클 경우에 그 의미가 있고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그게 필요하냐면은 입력 크기가 매우 클 경우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빠른 알고리즘, 우수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 수행 시간이 입력 크기에 따라 느리게 증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누가 더 느리게 증가할까? 증가 비율. 이렇게 선형적으로 빨라지는 것과 이렇게 이차함수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좋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선형은 아니죠. n 로그 n인데 n 로그 n은 의사선형입니다. 거의 선형에 가까운 그런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그리고 선형 시간이다. 입력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보면 입력 크기가 n이면 n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물론 n보다 작은 상수 비용이나 로그 n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n에 만들 수만 있더라도 되게 좋은 알고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제곱 알고리즘은 그러면 입력 크기가 n제곱인 거는 n제곱으로 만들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크기가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은 조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크기가 n제곱이면 우리의 목표는 n제곱, 입력 크기가 n이면 n을 우선 목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걸 만들면 좋겠지만 이제 그걸 기준점을 삼아서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비고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를 이제 시간 복잡도를 한번 간단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있고요. n개의 정수 구성된 배열과 정수 t 이게 선형 검색이죠. 그럼 선형 검색은 최악의 경우에는 t가 배열에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 비용이에요. 자, 우리가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 반복문의 형태를 봐야 돼요. 반복문의 형태를 보고 주로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 연산을 비교하죠. 그래서 기본 연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기본 연산이 얼마나 소요되냐라고 해서 3n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3n 플러스 2니까 얘는 5n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할 때는 일일이 기본 연산을 세지는 않아요. 뭐만 보냐? 반복문만 봐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얼마나 만큼 반복하냐를 가지고 그거를 그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반복하냐를 보면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큰 그림 분석이고 정근적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세하게 그 기본 연산들을 하나하나씩 따져서 결과값을 도출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배열을 주어줘요.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t를 주어지고 그 두 개에 존재하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럼 a에서 먼저 찾고 b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경우죠. 그런데 보면은 반복문이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중첩이 되지 않고 있고 얘도 N, 얘도 N이에요. 그러면 합이 이 N이니까 결국에는 N입니다. 이 N이 되더라도 N이죠. 그래서 중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몇 번의 반복문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 반복문들이 N번 반복을 하면 또 가장 오랫동안 반복되는 게 N이면은 N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까와 달리 알고리즘을 보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정수 구성된 배열 A, B가 있고 A와 B의 공통으로 어떤 정수 T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래서 A 배열과 B 배열에 있는 걸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얘는 여기도 N번, N번이니까 N제곱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게 없으면 둘 다 공통된 요소가 없으면은 모든 요소를 다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비용이 N제곱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중복 비교가 많죠. 그래서 이 중복 비교를 제거해 보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그 문제가 뭐였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수. 이 문제도 이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제 중복된 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여기는 또 포문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N제곱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얘는 N제곱이지만 얘는 정확히 따지면은 처음에는 N-1개, 그 다음엔 N-2개, 그 다음에 1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 합치면 그 반복문은 총 요만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진행되면서 이런 개별적인 어떤 연산들이 그거에 비례해서 동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어떤 상수가 곱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상수들을 다 제거를 하면 N제곱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